여러분 안녕하세요. 콩스타입니다. 혹시 제 Q&A 영상을 보셨으면 영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되게 오래 살았었고 또 어떻게 일본에서 또 영국까지 왔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예전에 올린 영상에는 일본어로 말하는 영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댓글에 간혹 가다가 영국에 사는데 왜 일본어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다가 영포자 일본 직딩이 영국 직딩이 되었는지 그 썰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일본 대기업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2018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워킹 홀리데이로 영국에 왔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냥 직딩 영상 같은 걸 올렸을 때 댓글에도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뭐 일본어 공부하고 영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한 2년 전인가? 외국어 공부 팁 이런 거 영상을 올린 적도 있어요. 최근에 또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마 그게 되게 예전 영상이어서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제 영어 실력, 저는 여러분 영어권에서 유학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제 영어 실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중학교 수준도 안 됐었어요. 일본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 외국어 수업으로 이제는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맘 잡고 영어 공부도 해보자, 나중에 취업하려면 영어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영어 수업을 1학년 1학기 때 들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영어 수업을 넣었을까, 그때 후회를 정말 많이 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냥 영어를 듣지 말자 해서 영어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중국어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중국어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학년 2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제2외국어 수업은 계속 중국어만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에 교환학생으로 북경대에 잠깐 가서 공부를 했었고, 어쨌든 결론은 영어는 정말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와는 되게 거리가 멀었고 1학년 1학기 때 잠깐 수업 듣고 손을 놨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무래도 영어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통용되는 언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취업할 때 유리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일본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글로벌 세일즈 앤 마케팅 팀? 거기에 제가 발령을 받았을 때 당연히 한국 그런 대리점이나 아니면 뭐 중국 지사나 뭐 그런 아시아 쪽이겠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를 살릴 수 있는 지사를 담당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담당했던 데가 처음에 태국 지사를 하다가 그 다음 베트남 지사도 제가 담당하게 됐는데, 발령을 받고 출근을 처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영어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씩 회의를 했었거든요, 해외 지사들이랑. 근데 갑자기 저보고 거기 들어가서 당연히 영어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록 그거를 다 적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국 분들이 하는 영어이기 때문에 이런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그런 정말 영어권에서 하는 영어와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건 솔직히 핑계고, 영어를 어느 정도 내가 자신감 있고 영어에 귀가 트인 사람은 어느 악센트를 얘기하든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의 귀가 정말 막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말 안 들리고, 정말 아무것도. 팀장님한테 면담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회의 들어갔을 때 진짜 반도 못 알아들었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일이고 중국어권이나 한국 지사들 뭐 대리점 담당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팀장님이 되게 쿨하셨어.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면 거기 있던 다른 선배들 중에도 뭐 유학을 하다 왔어도 프리토킹이 처음에 입사 당시에는 뭐 쉽지 않았겠지만 다들 일하면서 출장 다니고 하면서 많이 늘고 자기가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를 믿고 맡겨주신 거죠. 뭐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그때는 정말 심란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왜냐면 이건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가자마자 일단 엄마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인강 들을 수 있는 책을 몇 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인강을 바로 결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화 영어 이것도 막 결제하고 집에 가면 자기 전까지 영어 공부를 하루에 진짜 너무 피곤해도 단 30분이라도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살면서 영어 공부 제일 열심히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해외 지사 사람들이랑 영어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 공부를 하면서 되게 효율적이라고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몇 개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문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아무 문법 없이 뭐 그냥 토리트킹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문법 공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나 뭐 중국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문법이 전혀 다른 언어를 계속 그냥 무작정 아무 토대도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어느 정도 뭐 단어로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문법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마스터를 하고 회화 공부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창피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처음에 진짜 기초적인 막 중학생들용 막 그런 영어 교재, 문법 교재 막 이런 거 사서 공부했었거든요. 왜냐면 언어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 막귀인데 중학교 수준, 초등학교 수준 그게 뭐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자존심 따윈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외국어 공부할 때는. 여러분은 저보다 나을 거예요, 진짜. 제 그 당시 영어 수준은 기본 중학생 수준도 안 됐었기 때문에 5형식, 3형식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 문법조차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문법은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전화 영어 같은 것도 시간 남을 때마다 틈틈이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효과를 많이 받고 추천드린 방법 중에 또 하나는 혼잣말하기. 왜냐면 영어나 뭐 외국어 공부할 때 아무래도 좀 긴장되잖아요. 문법 틀리면 어떡하지? 발음 이상하면 어떡하지? 아무래도 좀 신경 쓰게 되잖아요. 화장실에서 뭐 샤워하거나 우리 일 볼 때, 프리타임일 때 혼자서 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할 점은 집에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너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친구 만났다가 알바 갔다가 그러다 집에 왔어. 이런 식으로 나 혼자서 A와 B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특히 영어 같은 거 문법을 눈으로 읽으면 알아요. 문법 보면 독해는 잘해. 시험 보는 문법 독해나 리스닝 이런 것도 중요한데 막상 프리토킹을 하라 그러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혼자서 하고 싶은 말을 외국어로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니까 내가 버벅거리던 시간이 오래 걸리던, 나 혼자 하는 건데 주변에 신경 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해보고 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내가 했던 말을 시간이 날 때 종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데 문장으로 일단 써보는 거예요. 그 문법이 맞는지 아니면 더 적합한 단어가 있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고치는 거죠, 내 스스로. 물론 이제 과외를 받거나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집에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독학으로 공부했었고 이런 문법보다는 이런 단어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고치면서 또 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고친 문장을 다시 소리내서 말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표현력이 늘 수밖에 없고, 교과서에 이미 다 만들어진 회화 막 프리토킹 그런 스크립트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읽으면서 소리내면서 읽는 거 따라하는 것하고 내가 1부터 문장을 진짜 직접 만들어봐서 내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랑은 달라요. 확실히 기억도 더 오래 가고, 그래서 저는 혼잣말하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 또 하나 이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쉐도잉.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최대한 비슷한 발음, 억양, 인토네이션 뭐 이런 걸로 얘기하고 싶으면 솔직히 쉐도잉이 제일 좋아요. 영상 하나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몇십 번, 몇백 번 반복하면서 외국인에 최대한 가까운 발음과 억양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은 쉐도잉이거든요. 실제로 일본어 공부할 때랑 영어 공부할 때 쉐도잉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연습을. 예전에 제가 일본어 처음 공부할 때 일본 가기 전에 일본어 드라마 틀어놓고 계속 똑같은 문장 막 몇십 번 하니까 엄마가 막 방에 들어와서 뭐 하는데 혼자 중얼중얼거리냐면서 막 그런 적 있었거든요. 어쨌든 쉐도잉 연습은 발음 교정 그리고 그 억양을 익히는 데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서 저 그거 추천드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나만의 단어장 만들기, 단어장 뭐 시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A, B, C 순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로 외우면 뭔가 더 헷갈리더라고요. 약간 시험에는 적합한 것 같아요. 시험을 위해서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간에 많은 양을 외우기 위해서 그게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정말 영어를 자연스럽게 외키고 또 재미있게 익히고 그러니까 회화를 늘리고 싶으시다면 대미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런 시험 대비용으로 나는
단어장 그런 거를 솔직히 안 사봤다면 거짓말이고 도저히 재미를 못 붙여서 차라리 내가 영화를 보거나 어디 듣거나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그때 그거를 저장하거나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어휘를 늘려갔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단어를 외울 때 무조건 예문을 만들어서 그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통째로 외웠어요. 왜냐면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전치사, 그놈의 전치사. 이게 아무래도 모든 언어에는 룰이 있잖아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세트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different,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뭐뭐는 다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어로는 뭐뭐와니까 보통 많이 한국인들이 처음 생각하기엔 different with 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뭐와 다르다. 근데 사실은 different from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트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룰들이 있기 때문에 different 하나만 외워서는 회화로 내가 스피킹을 했을 때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외문을 만들거나 단어를 봤을 때 그 문장 있으면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복잡한 게 하나의 형용사인데 전치사 얘랑도 쓸 수 있고 얘랑도 쓸 수 있는데 얘랑 쓸 땐 또 이 뜻, 얘랑 쓸 땐 또 다른 뜻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솔직히 진짜 복잡하고 외우는 거 진짜 힘들긴 한데 예문을 통째로 외움으로써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그냥 아예 그냥 묶음 세트로 외워버리는 거죠. 스낵 잉글리시라는 곳에서 제가 작년에도 콜라보를 진행해서 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여러분 광고니까 뭐야 광고야 라고 하실 수 있긴 해요.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만 제가 콜라보를 하지 내가 봤는데 정말 별론데 영상에서 너무 이거 좋아요 말하는 거는 그건 솔직히 기만이잖아요. 스낵 잉글리시를 제가 작년에 잠깐 소개를 드렸던 것도 간편하고 또 재미있고 제가 솔직히 영어를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이런 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콜라보를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콜라보를 첫 번째 진행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폰 앱은 그때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아이폰 앱이 개발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앱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책상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문제집 사갖고 달달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 공부법이 맞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약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지루하면은 약간 오래 못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저 딱 그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들어가 보시면 브이로그, 쇼트릴, 왕초보, 여행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쇼트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수업해서 Let's take a photo here. Yeah, okay. Okay, let me just try to find someone to take it. Oh, what's wrong? Nothing. Nothing. Why don't we just take a selfie? 쇼트릴 영상 자체는 영상이 대체적으로 다 1분 이하예요. 틱톡 영상이나 아니면 그냥 뭐 인스타그램 릴스 그런 거 짧게 보는 것처럼 나만의 약속으로 하루에 그래도 30분씩은 공부를 하자. 자기 전에 룰을 정했어요.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전에 쇼트릴 영상 몇 개라도 보고 자자. 약간 그럴 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나 영어 공부했다. 약간 뿌듯한 죄책감 덜 수 있는 느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브이로그. 실제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여기 정말 가지고 와서 그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강 솔직히 너무 좋은 인강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아니라 원어민이 평소에 쓰는 그런 일상 영상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나오는 표현들로 영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원어민이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 신조어도 되게 많고 교과서엔 안 나오지만 원어민들만 쓰는 표현들 많잖아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쪽에 보면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난이도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브이로그 영상도 보통 영상이 5분 이내예요. 평균적으로 제가 봐서 한 2, 3분짜리 영상을 말이 2, 3분이지 그 안에서 말을 하면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나오겠어요. 문장들이. 이거를 최근에 봤는데 이 아빠와 Q&A 10대 영국 여자예요. 여자아이인데 That's not high enough. Yeah, it is. It's not. It is. It's not. I'm gonna keep all of this in. I'm gonna laugh like 1,000 times. 문장 옆에 이 깃발 표시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면 북마크 가면 내가 저장한 표현들만 쫙 나오거든요. 이거 다시 기억해두고 싶다 하면은 나만의 단어장을 앱 안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난 빨라서 모르겠어. 그러면은 더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First question.
question is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됐죠? Go on date. 직역하면 데이트에 나가다인데 사실은 이렇게 탭해서 뒤집기 누르잖아요? 보통 사귄다는 의미로 많이 써요. what age is okay to kiss a boy? Is this a peck on the cheek or is this a lips kiss? Like a lips kiss. I think that's okay now. 아빠랑 딸이 너무 귀여워. 최대형 연습하기도 좋은 게 여기에 구간 반복이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What is the most hurtful thing a daughter can like say? 이런 식으로 섀도잉 연습하기가 되게 간편해요. 여기 맨 위쪽에 보시면 영상 리뷰 옆에 섀도잉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한 0.75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0.75로 해서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하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원래 스피드로 해서 계속 따라하는 거죠. That's not high enough. That's not high enough라고 하셨잖아요, 아빠가. 카메라 여기 조정하다가 높이가 너무 낮아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또 이제 직역을 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너무 낮다, that's too low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거 틀린 문장은 아닌데 that's not high enough 이러면 직역하면 충분히 높지가 않아 인데 뭔가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정말 원어민이 쓰는 단어를 보면서 익혀야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브이로그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하면서 느낀 찾은 방법인데 스크립트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누르면 스크립트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한국어 자막을 끄고 영어로만 음성을 듣는다거나 할 수 있죠. 근데 귀가 아직 많이 트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라면 일단은 이 스크립트를 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영어 부분을 가려서 이게 스마트폰이니까 이렇게 그냥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한국어 표현만 나오죠. 그럼 이걸 보고 일단은 제가 그냥 아는 저의 어휘로 영어로 제가 장문을 해볼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낮아. 그럼 that's too low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냥 우리가 직역을 했을 때 충분해, that's enough. 그러니까 이 실제로 원어민이 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영어로 뭐라고 할까라고 생각해서 장문을 해보는 거죠. 그냥 입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써봐도 좋고.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영어 영상을 보면서 아, 원어민은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그거 너무 낮아. 나라면 that's too low라고 했겠지만 아, 원어민은 that's not high enough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면요, 여러분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처음부터 영어 표현, 그 다음에 뭐 뜻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눈으로 보고 뭐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 내가 직접 장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원어민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하구나 정정을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외우면 더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공부 방법이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리뷰로 가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거기서 나온 중요 포인트, 표현들을 여기서 배경을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예문이 꼭 이렇게 여러 개씩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것보다 문장 통째로 외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탭 뒤집기 하면 또 이제 뜻이 나오는데 stand도 두 가지 뜻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쓰다, 일어서다 이런 표현이지만 이거 진짜 많이 써요. I can't stand much more 아니면 I can't stand it anymore. 그러면 나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참는 것도 stand라고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영상 리뷰 섀도잉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을 재밌게 짧게 간편하게 앱이 있으니까 그냥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영상 자체는 여기 보시면 2분 4초짜리예요. 이거 하나만 보고 자자. 그럼 여기서 나온 많은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지만 이 중에 내가 오늘 하나만이라도 정말 내 걸로 만들고 자야겠다 생각하고 예문 몇 개 계속 통째로 반복하고 영어 공부는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공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해서 뭐 몇 시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10분을 투자하더라도 이거를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반복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잖아요. 당연히. DM이나 이메일을 주셔가지고 공부 팁이나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을지 고민이다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늦은 나이에 외국어 공부하는 거에 대한 약간 불안함? 걱정?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20대 후반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처음에 영국 왔을 때 턱걸이로 진짜 제가 워홀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에 신청해가지고 영국에 왔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도전하는 데 있어 솔직히 나이는 진짜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후회 없이 살자. 이게 저는 제일 크거든요. 특히 경험에 있어서는 해도 후회할 것 같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으면 저는 무조건 전자예요.
당연히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중에 미련이 안 남잖아요. 범법 행위는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말고 내가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을 때, 도전하고 싶을 때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도전했다는 거에 분명히 큰 의미가 있고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늦은 나이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도 뭐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영어권에서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아예 어렸을 때 영어권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어렸을 때 와서 유학을 한 친구들이나 어렸을 때 이민을 왔던 친구들에 비하면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적어도 저는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물론 이제 남편도 여기 현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20대 후반 제가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의 영어 실력으로는 그때 영어 실력으로 마이크를 만약에 만났다 하면 아마 그런 진지한 관계까지 진전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때 정말 막 기초적인 문법도 없고 영어 하나도 못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친구도 못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늦은 나이는 전혀 없다. 혹시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스낵 잉글리시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2만원 할인 쿠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할인 코드랑 자세하게 다 써놓을게요. 그래서 그 밑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샘플 같은 거 영상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어서 만약에 스낵 잉글리시를 사용해서 공부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할인 코드 넣어서 2만원 할인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제 영포자 얘기하다가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진지한 얘기는 나중에 또 라이브를 하던 아니면 그런 영상을 또 수다 떤 영상을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